4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양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3차 유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소식이 좀 반가운데요. 자세한 백신 수급 상황 또 계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나성웅 차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 나성웅입니다. 예. 먼저 지금 신규 확진자 보니까 600명대 후반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 질병관리청에서 보시기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특정 종교단체 중심한 1차 유행이 있었고요. 예. 8월 달에는 서울 기반 특정 종교단체 8.15 서울 도심 집회 전국적으로 확산된 2차 유행이 있었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에서 일상생활을 통한 전파가 상당한 경우로 지속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 지인 간 일상 모임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추가 전파를 하고 이것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로 이제 도달해서 더 큰 확산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생 양상이 또 실내양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과 결합돼서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좀 최악의 경우는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유행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유행이 올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 저희 2.5단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진다면 예. 더 큰 유행의 파고가 올 수 있다는 것은 타국 사례도 볼 수 있듯이 미국, 유럽, 중동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국민들이 좀 많은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를 해왔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잡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걸 정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저희들이 그래서 선제적 검사라든가 새로운 방안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검사 확대를 통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저희들이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병상 확보 전략까지 추진하면서 사망률 관리까지 해서 새로운 도전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신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를 보면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이 수급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는 먼저 코박스 퍼실리티라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1,000만 명분과 글로벌 기업선을 통해서 했고요. 3,400만 명은 글로벌 기업과 협상을 통해서 최대 4,400만 명의 백신 선구매 계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국민의 60%가 접종 가능 백신을 했었습니다마는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3천만 명보다 더 많은 4,400만 명분의 선구매량 계약 체결을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2천만 회분, 파이자가 2천만 회분, 얀센이 400만 회분, 모더나가 2천만 회분을 선구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려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예. 나머지 제약사도 구매 약관 등에서 확정을 하고 계약을 본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국은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언제쯤부터 접종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물량이 1, 4분기부터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예. 그때는 이제 상황을 봐서 바로 신속하게 접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국내외 여건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와 저희들이 좀 상황 좀 다르다고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시급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측면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요. 네. 영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15만 명, 몇만 명이 하기 때문에 약간 환경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안전성까지 겸비한 백신 접종 체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좀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준비 태세는 거의 다 해놓을 거고요. 환경이라든가 외국의 사례 또 이런 우리 확산 추세
이런 걸 보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예. 바로 준비된 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상황을 좀 판단하고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못 박는 것보다는 네. 그 준비된 대로 바로 시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뉴스 보면은 어떤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신마다 유통 조건, 유효 조건이 굉장히 좀 다양해서 준비도 철저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산 백신인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 등 보관 유통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접종을 위해서는 수입부터 접종된까지 콜드 체인이 굉장히 유지되고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콜드 체인 유지, 또 접종 기간, 접종 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에서도 이 준비한 데 상당한 교육 훈련이 됐다고 저희들도 뉴스에 나오듯이 접종하시는 분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약처하고 질병청이 협력 소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력단을 구축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한꺼번에 다 접종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시기별로 또 회사별로 들어오는 것들 아니면 확보하는 양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먼저 들어오는 백신을 누가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이 순위 같은 것들도 지금 정해졌나요? 네, 보통 이제 WHO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에서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는 어르신,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 여부를 갖고 계신 분 등의 취약계층, 그리고 또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이 다 돼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입 물량이라든가 준비된 상황에서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예방접종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가 한 4군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화이자 백신 맞을래. 나는 그 모더나 백신 맞을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유로 백신, 독감 백신 같이 할 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만은 들어오는 물량, 또 코로나19의 확산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선순위 접종 권장 대상자를 하기 때문에 선택권은 분명히 좀 제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백신 이렇게 맞는 건 혼란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확보력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선택권보다는 어떤 그 국가에서 정한 규칙대로 맞아야 되는 거군요. 그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 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이제 마치는 순서대로 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백신 어떤 백신 맞느냐보다는 그 당시에 백신이 있는 분들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분들이 맞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개발 백신의 실패 가능성이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상 60% 우리 국민의 60%보다 더 많은 한 85%를 확보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3상 실험이 끝난 백신들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하게 되면 이상에서의 확실한 시험과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긴급 사용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이자라든가 모더나가 됐고요. 저희들도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면 안전성 요소는 이제 식약처에서 이거는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 검토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효성이나 안전성을 하고요. 효능이 확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접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저희들이 모든 3상에 들어간 그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가 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정보가 제대로 돼 있고 효과성이 발표된 백신 위주로 그렇지만 또 2상에서 3상에서도 약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플랫폼을 다양한 그 백신을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전부 컨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지금 백신 접종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은 한 5, 6개월 정도 영국의 상황들 좀 지켜보고 안전한 것도 확인하고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핵산 백신은 현재까지 처음 이제 개발된 백신입니다. 굉장히 좀 그러니까 효능성이 좀 깨지기 쉬운 백신이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과 영국이라든가 미국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아시아권하고 그쪽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뭐 확산 속도랑 그거 보면 수입되는 순서대로 저희도 빨리 좀 신속하게 백신은 분명히 이렇게 투입을 할 거고요. 하지만 안전성이라는 측면을 가미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사례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가격이 비싸다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이 백신 회사마다 가격이 차이가 난다더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주면 맞을 수 있는 건지 혹시 무료로도 접종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저희들이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우선 권장 대상자나 취약계층 분들은 국가가 직접 무료로 맞춰드리고 있고요. 예. 필요한 경우 유료로 이제 선택하신 분들은 맞는 그런 독감 체제고요. 이거의 문제는 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무료가 원칙이지만 나머지 세부 조항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협의를 거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우리 학생들 아이들 학교 다니기도 힘들었고 방학도 길었고 온라인으로 수업했고 이랬습니다. 백신 나오면 아이들부터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백신이 아동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금 3상에 저희들이 하는 백신들은 주로 어르신 위주, 취약계층 위주의 임상시험이 있었고요. 예. 18세 미만의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아마 임상시험들 계속 할 거고요. 예. 그 에비던스가 나오면 그 유효성이 있다는 게 나오면 바로 또 접종을 계속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질병관리청에서도 올해 독감 백신 꼭 맞아주십시오.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뭐 과도하게 백신과 연관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망자가 나왔다더라 이래가지고 좀 두려움 때문에 백신 접종 꺼려지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혹시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다행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먼저 맞는 국가들도 있고요. 예. 또 점차적으로 임상시험 데이터들이 시각처를 통해서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안전성이 더 확보가 된다면 네. 당연히 코로나19로 대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좀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백신을 맞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신의 부작용은 네. 무조건 어느 백신이나 부작용은 있습니다. 단계가 다릅니다. 2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백신을 맞으면 근육통이라든가 좀 멍이 든다든가 하는 저 낮은 부작용부터 네. 길랑바레라든가 아나팔락시스라는 쇼크로 인해서 이렇게 좀 심하게 오는 경우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확률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전문가들 의견은 지금 파이자나 이런 백신들이 그렇게까지는 안전성이 위협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결과 나오면 국민들께 더 설득을 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4,400만 명 분이면은 우리나라 인구 한 85%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분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넘을 수도 있습니까? 더 확보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연구이 처음 시작했고요. 네. 어떤 상황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을 가능한 한 좀 안전하다고 하는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 정부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 구매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다 서고 안전성 같은 게 입증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마스크 잘 쓰고 있으면 되겠군요.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방역 수칙을 제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처음 이 시사본부에서 질병관리본부일 때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올해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지금 또 12월에 재확산 상황 맞는 것 정말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계신 분들 정말 많은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또 우리 국민들 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까 좀 몸도 마음도 지친 분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질병관리청에 계신 분들도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나성홍 차장께서 좀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 주시죠. 벌써 이제
11개월이 넘어가는 아이고, 코로나19 대응 참. 시간입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지쳐 계시고 방역 당국자로서는 정말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특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특히 이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확산세는 반드시 꺾어야 되고 네. 그걸 이뤄내야 되는 절박한 마음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전국되는 확산되는 유행을 지금같이 일시 멈춰로 꺾지 못하면 전국적 대유행으로 확산되고 더 큰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대면 모임, 이동 없이 3주간 강력한 거리 두기를 한다면 지금의 유행상은 대구 경북에서 봤듯이 억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대면 모임 없이 안전하게 집에 좀 머물러 주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방역당국도 국민께서 인내하며 거리두기에 참여해 주는 동안 대응과 의료 대응에 차질없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때마다 이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빛나는 연대 힘을 믿고 저희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 계신 분들도 참 많이 힘드시고 지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병관리청 나성홍 차장이었습니다.